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이제 우리 만들어놨던 기능들 좀 더 화면도 뷰단도 만들고 진행을 좀 할 건데, 일단은 요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입력받는 행위에 대한 거는 화면을 그린 적이 아직 없기는 해요. 근데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그려봤죠?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릴 거고, 로그인 기능 관련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 버튼 추가해 줄 거고, 이 버튼에서 넘어갈 URL 경로는 USR의 멤버의 로그인, 일단 여기로 가겠습니다. 두 로그인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로그인 같은 경우는 양식이 한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일단 로그인으로 한번 가고요. 로그인 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서 처리. 이때 넘겨서 처리하는 경로는 또 로그인으로 가주면 되겠죠? 실제로 로그인을 실행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공백 검증이라던가, 우리가 공백 검증 말고는 딱히 더 검증해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공백 검증은 JSP와 컨트롤러에서 둘 다 진행. 아이디가 잘못된 경우,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 우리 이런 거 항상 나눠서 체크를 해줬으니까 이 두 경우는 컨트롤러에서 처리. 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중에서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그인 할 수 있는 양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디테일과 유사한 디테일과 유사한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DB를 제가 안 켜놨군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 있죠? 여기에 이제 아이디, 여기에 비밀번호, 그리고 이쪽 칸에다가 입력 받을 수 있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로그인 버튼 하나 밑에다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으시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적어드린 이런 내용을 저도 차근차근 좀 해볼 거고요. 뭐 순서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고 깔끔하게 기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좀 진행을 해볼까요? 메인 페이지에 가서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메인에 없죠? 우리가 헤드에 만들어 놨으니까 헤드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홈 리스트 버튼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를 로그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로를 바꿔주면 되겠죠? 멤버의 로그인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 로그인이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를 먼저 갈 거고요. 저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복사해서 여기를 로그인으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일단 리스폰스 바디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JSP한테 일을 넘길 거니까 빼주고, 두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인. 우리가 그동안 이름을 리스트 같은 거 보여줄 때 쇼 이렇게 했군요. 하는 김에 이것도 좀 바꿔줄게요. 그때는 그냥 뒀는데 얘네들도 좀 건드려 주겠습니다. 통일성을 좀 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쇼 로그인을 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그냥 로그인 쓰려고. 그리고 세션은 일단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빼보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받아주고, 아니지 얘는 받을 필요가 없죠. 얘는 버튼 눌렀을 때 그냥 JSP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저 값이 필요한 건 두 로그인을 할 때. 그럼 일단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 리턴해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일단은 빼보죠. 기능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얘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럼 다 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USR의 멤버의 로그인을 찾아가게끔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아마 멤버가 없을 거예요. USR에, 그쵸?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일단 컨트롤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멤버, 그리고 이 안에다가 JSP, 이름은 login.jsp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여줄 페이지도 일단 만들어 놨고, 이 페이지에 사용할 거는 제가 디테일과 유사하게 갈 거라고 했죠? 이 부분을 좀 복사해 갖고 올게요. 이거 다 복사해도 되겠네요. 다 복사하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죠. 위에 부분에 아티클 디테일이 아니라 멤버 로그인이라고 하나 넣어주고, 헤드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서 세 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 btn 중에 뒤로 가기 하나는 그냥 살려놓고, 수정 삭제 필요 없겠죠? 그리고 밑에 푸터 받아오는 거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는 값을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입력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 해보죠. 지금 제가 위에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컬럼을 두 개씩 만들어 놨는데, 헤드 컬럼과 그냥 td 컬럼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놨는데, 맨 마지막 여기에는 하나를 없앴어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아무거나 입력을 해놓고 얘가 실제로 화면을 어떤 식으로 그릴지.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표예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 맨 첫 번째로 만들어진 컬럼의 수가 두 개면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컬럼의 수가 다 두 개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로그인 버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제가 로그인 버튼 들어갈 자리 이거 하려고 한 건데, 로그인 버튼은 두 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한 칸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놓기엔 좀 이상하니까 얘를 합쳐서 한 칸으로 만들면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로우스판이라는 개념이 있고 콜스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죠.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냥 느껴보면 돼요. 먼저 로우스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로우스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예시가 안 되고요. 일단 콜스판을 해보죠. 그러면 콜스판이라는 걸 해서 여기다 2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얘를 일단 살려볼게요. 자, 이러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이제 컬스판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콜스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컬럼이 이렇게 새로 한 칸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두 칸을 하나로 합친다의 개념이에요. 이걸 하나로 합쳤지만 얘는 두 칸짜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같이. 근데 얘는 합쳐지고 나서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컬럼이 3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콜스판이라는 걸 쓰고 이렇게 개수를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가 이거 하나 더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둘을 합쳤으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고 얘 하나가 삐져나갔던 거죠. 그럼 우리가 콜스판이나 로우스판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합쳤으면 개수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제대로 표가 완성이 됩니다. 태그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콜스판이 이제 이렇게를 합치는 거였다면 로우스판 이거를 합치겠다는 뜻이겠죠. 로우가 이제 줄이고 컬럼이 새로 열이었으니까 12개 합치면은 한 줄이 완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줄이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로우스판 그래서 2라는 걸 넣으면 이제 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도 이렇게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판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합쳤다라고 하면 하나가 더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진짜 합친 거니까. 그럼 합쳐서 얘는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이걸 합쳐버리니까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애가 이거 안 지워졌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삐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튀어나간 거고, 얘는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가 좀 이상하게 깨져요. 그래서 만약 로우스판 이렇게 했다 그럼 얘가 없어야 상황이 맞게 떨어지겠죠? 콜스판과 로우스판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내가 내 밑으로 몇 칸, 내 옆으로 몇 칸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숫자고요. 사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도 아마 이거 만약 제가 안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쓸 일 있을 때 그냥 그때 한번 검색해보고 쓰셔도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저 좀 만들어 볼게요. 로그인 버튼이 들어갈 자리 일단 해놓고, 여기에는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야겠죠?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간다는 건 인풋 태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JSP 안에서 입력을 받는 건 인풋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한테 플레이스홀더도 하나 걸어줄게요. 이건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해봤죠? 얘는 ID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놓읍시다. 여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네임이 필요하겠죠? 네임이 있어야 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 여기는 로그인 패스워드. 자, 그럼 인풋 타입 텍스트고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이름까지, 네임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알던 인풋과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원래 인풋 쓰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서 확실하게 눈에 띄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노멀라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테일윈드 치트 시트를 적용시켜놨기 때문에 모든 태그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도 지금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외곽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자동 완성 기능 끄는 거는 오토 컴플리트라고 하는 속성이 또 있었죠? 그런 거 다 알려드렸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버튼 만들면 여기다가 로그인 이렇게 해서 버튼 만들면 입력한 값을 눌렀을 때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요? 네, 폼 태그가 없으니까. 우리는 폼 태그를 사용해서 인풋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값을 서브밋, 전송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폼이 없잖아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로그인 버튼을 눌러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폼을 넣어 줄 건데, 우리 처음 폼 써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만큼 감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사실 이 인풋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넘기는 게 이 버튼이고, 그럼 이 사이 요 정도만 감싸도 되냐?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레이아웃 한 덩어리를 보통 감싸줍니다. 그래야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얘를 감쌀 거예요. 얘. 여기다가 홈택. 왜냐면 제가 테이블을 감싸고 있는 이 div 자체가 테이블 레이아웃을 하나 분리시켜 놓은 div 역할이라서 클래스도 우리가 테이블한테 속성값 주기 위해, 스타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였죠. 그래서 얘 자체를 감쌀 거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감싸고 들여쓰기 맞춰주고요. 자, 그럼 이제 홈 태그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네, to 로그인으로 가야죠. 근데 to 로그인으로 갈 때 이런 거 필요해요? 지금 우리 멤버의 로그인이에요. 멤버의 to 로그인으로 갈 거니까 필요 없겠죠? to 로그인. 자, 메서드 타입은 포스트로 갈 겁니다. 로그인이니까. 이렇게 가도 어차피 우리 쪽 받을 때 상관없어요. 왜? 리퀘스트 매핑으로 하고 있으니까. 게시든 포스트든 얘가 알아서 받아요. 디테일하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여기가 포스트 매핑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그죠? 이런 게 맞겠지만 우린 지금 이걸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내가 그래서 뭘 쓰는 게 맞는데 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나 포스트에 대해서 활용도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그때는 분리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방식은 권장하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자, 그러면 폼 태그 만들었고, 폼 태그 안에서 제작된 버튼 태그는 기본 타입이 뭐다? 서브밋이다. 그래서 전송을 해준다. 근데 폼 태그 바깥에 있는 이 버튼은요? 얘는 타입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타입이라는 건 이 타입이라는 속성에 얘가 지금 서브밋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폼 태그 안에 만들어진 버튼은. 밑에 만들어진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폼에 감싸져 있지 않으니까 타입이 버튼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이 버튼이 얘를 전송시킬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폼이 얘까지 감쌌다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얘를 감싸지 않은 상태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같이 감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한테 타입 버튼 해주면 돼요.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전송을 해주는 거라서 얘가 타입이 버튼으로 바뀌어버리면 폼 태그 안에 있어도 그냥 버튼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줬고, 입력하는 창이 조금 작으니까 얘를 조금만 키워줄까요? 사이즈를, 아니 그냥 너비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바뀌는지 한번 보고.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 주죠. 자, 지금 이 인풋도 노멀라이즈 되어 있어서 티가 잘 안 나긴 하지만 우리 이거 조만간에 다 입힐 겁니다. 좀 티가 나게 입힐 거고 색깔도 좀 줄 거고 이런 거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로그인.jsp는 다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두 로그인으로 넘어갈 거니까 두 로그인이라는 애가 얘죠. 얘가 이걸 받아요. 이걸 리절트 데이터면 돼요. 그럼 리절트 데이터 양식으로 화면을 그리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안 했구나. 공백 검증. 컨트롤러에서 둘 다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처리하고 알림창 보여주겠죠. 우리 그동안 해왔던 방식 생각해보면 알림창 하나 띄워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메인 페이지 같은 데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거 해주면 되겠죠? 여기 스트링으로 바꿔주고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이걸 사용해주면 얘가 여기 메시지를 받아갖고 와서 이 스크립트를 짜서 리턴, 결국 스트링을 리턴을 한다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간 스트링이 스크립트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다른 애들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를 안 지웠군요. 여기까지 지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로그아웃 했냐 안 했냐 먼저 한번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면 얘가 걸러주긴 하겠죠? 근데 사실상 화면상에서 버튼을 아예 안 나오게 할 거라 얘가 검증을 해주는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홈에서 로그인 치고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검증하는 건데, 얘는 이제 아이디 공백 검증에 관련된 거 그냥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아니지, 얘가 이래야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다 잘못된 부분을 검증하는 거라 알림창 띄우고 돌아가려고 히스토리백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로그인 시도를 했는데 잘못됐다 라는 걸 보여주고 메인으로 보내고 싶다면 얘를 쓰면 안 돼요. 리플레이스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거는 JS 리플레이스가 되겠죠. 얘를 사용해서 이것까지 쓰고,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어디로 보낼 건데? 저는 메인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 메인 가는 방식이 이거 말고 USR의 홈에 메인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죠. 둘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간편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회원이 유저 1님 환영합니다. 잘 뜨고요. 확인 누르면 메인 페이지. 근데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하면 막힐 거예요. 우리가 아직 로그아웃 버튼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주고, 이게 아니죠? 두 로그아웃이죠? 로그아웃 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상한 아이디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만든 적이 없을 텐데, 한다고 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여기로 왔고요.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비밀번호 확인해라. 잘 왔고요.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아이디 입력해라. 입력했는데 비번 안 치면 비밀번호 입력해라. 검증 잘 되고 있죠? 자, 물론 아직 JSP에서 하는 검증은 안 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쉬죠. 괜히 끊지 말고. 자, 여기다가 온서브밋으로 하는 검증이었죠. 온서브밋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어차피 지금 처음 온서브밋 쓰는 거니까 스프링부트에서는 새로 이름을 짓죠. 로그인 폼 온서브밋 이런 식으로 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름 짓기 나름이니까. 자, 얘를 실행할 거다. 그리고 return false 넣어놔야죠. 이거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런 친구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지금 이 login.jsp라고 하는 친구가 스크립트를 제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스크립트는 헤드 태그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헤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헤드가 파일명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헤드 태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HTML 문서 기본 태그 중에 헤드. 그럼 이 안에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죠. 근데 이 기능을 그럼 그렇다고 여기다 만들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얘를 불러다 쓰는 모든 곳들에 쓸데없이 스크립트가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냥 여기다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하냐면 이 스크립트 함수들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는 함수고 뭐 기능들이고 이런 것들을 아예 파일을 JS 파일로 빼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뺍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 파일을 필요한 곳에서 불러와요. 그런 식으로 원래 써요. 그러면 이 login.jsp가 로드 될 때 여기에 그 해당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 놓으면 얘가 사용하는 이런 함수들이 불러와져 있으니까 그 함수를 찾아가서 일 처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파일로 빼기 애매한 상황이 와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코드에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어떤 방식이 좋다,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 회사의 스타일도 있고 본인의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접목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 저렇게 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일을 따로 빼길 필요까지는 없어서 여기다가 처리를 할게요. 우리 jQuery도 불러오고 있죠? 아마 헤드에 있을 텐데 있어요. 포스트 로그인 폼 on submit 전수 이름을 예로 하고 이렇게 뭔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거를 빼야죠. 그리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디스를 안 넘겼네요. 디스를 넘겨서 폼을 받아와야겠죠? 그러면 이 폼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의 밸류를 이건 해봤던 거니까 조금 앞에 그 짜잘한 설명을 생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해줬었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폼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의 길이 랭스 얘가 0과 같다면 여기서는 alert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포커스 하나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으로 끝냈죠? 이것만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 당연히 아이디부터 뭐라고 할 거예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얼러트가 안 나오고 있군요. 왜 안 나오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인데, 그죠?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죠. 밸류에 트림 잘했고요. 여기는 로그인 폼 서브밋이라고 했군요. 로그인. 밸류의 랭스 맞아. 밸류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냥 얘 가지고 했네요. 밸류의 랭스를 해야죠. 그래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의 랭스로 따질 거니까. 밸류를 안 쓰면 값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밸류를 써줘야지 이 폼 태그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친구의 값을 가져와요. 왜냐면 얘는 지금 어떠한 입력된 형태를 우리가 넘겨준 게 아니라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가져와야만 얘가 안에 들어있는 이너 HTML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값을. 그래서 밸류 제가 이걸 깜빡했군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빠졌군요. 커서가 또 왜 두 개야? 자, 이러면 랭스, 포커스 맞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아이디 없을 때 이렇게 확인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 하나 더 만들죠. 로그인 패스워드 해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패스워드 자, 그리고 이거 둘 다 걸린 적이 없다면 그냥 폼을 서브밋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강제로 전송시켜 버리는 거. 그럼 얘가 return false를 이제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이 로그인 폼 on submit이라는 함수가 끝나고 나서 얘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끝나기 전에 이미 전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요청은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뒤에 얘가 이걸 막든 말든 어차피 상관없이 요청이 넘어갔으니까 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였죠.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다. 비밀번호 입력해라. 먼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없이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잘 넘어가죠.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은 끝난 겁니다. 공백 검증 JS페이스 하는 부분 처리했고
컨트롤러에서도 처리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경우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자, 잘못된 경우에 대한 체크를 지금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는데 컨트롤러로 안 보내고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안에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고서 컨트롤러로 요청을 넘기기 전에, 두 로그인이 실행되기 전에 여기서 아예 이런 공백 검증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식. 그쵸?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없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아작스 통신이 될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DB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예요. 우리랑 근데 좀 다르게 동작하죠. 자, 잘 보세요. 화면에 그 미세한 변화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얘가 한번 깜빡했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한다라는 건 서버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깜빡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가입에 가서 보여드리죠. 얘는 화면 깜빡했나요? 안 하죠? 그냥 갑자기 메시지만 나와요. 여기만 딸깍하는 느낌만 살짝 주고 메시지 나와버려요. 이게 비동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식은 다 동기입니다. 왜? 뭐 하나를 할래도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깜빡. 여기를 잘 보시면 편해요. 깜빡, 깜빡. 깜빡. 이런 거. 다 동기예요. 이런 걸 다 동기라고 하고, 이제 비동기는 아예 얘가 변화가 없어요. 새로 고침하는 듯한 효과를 주지 않는 거. 새로운 요청을 보내지 않는 거.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깜빡하면서 요청은 그대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복합적인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얘가 이렇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요청이 잠깐 바뀌었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바뀌었다 돌아오지 않아요. 요청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요청 안에서 완전한 동기도 아니고 완전한 비동기도 아니고, 일단 화면이 깜빡였으니까 동기 처리가 된 건 맞는데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다른 로직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순순한 동기였으면은 이 요청 안에서 이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요청인 거예요. 지금 이 요청은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요청인데 이 요청과 동일한 요청 안에서 뭐 입력된 값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DB 갔다 와서 뭐 안 된다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은 다양한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동기인지 비동기인지 요청의 변화를 보면서도 지금 이 요청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의 요청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개념은 비동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직접 써보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로그아웃을 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 하나 커밋 남겨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겠습니다. 20분에